유튜브 끊었고 어서 들어오시고 형님들 유튜브 형님들 아프리카 형님들 어서 들어오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분석 너무 깔끔했죠. 루이스 힐 내가 쳐맞는다 했지. 다저스도 이번에 언더라고 했습니다. 다 뭐 근데 볼티 경기도 갈 걸 그랬나? 뭐 어차피 올킬이긴 했는데 올킬은 간만에 한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가 맨날 메인만 맞췄는데 진짜로 뭐 서브만 맞추는 거보다 훨씬 낫죠. 맨날 메인만 맞추다가 진짜 올킬은 좀 간만에 한 것 같은데 좀 흐름 좀 이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수는 많은데 어제보다는 조금 까다롭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 어제는 첫 번째 두 번째 경기가 좀 까다로운데 뭐 어쨌든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잘 골라야 될 것 같은 날이라서 좀 분석 끝나고 신중하게 조합 짜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갑시다. 축구부터 슬로바키아 대 이제 우크라이나. 루마니아랑 벨기에랑 같은 조고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직전 경기 루마니아한테 3대 0으로 깨졌죠. 정배 받아놓고 대판 깨져가지고 뭐 1패 상황이고,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 벨기에 상대로 무려 대이변을 만들면서 벨기에 뭐 골치에 루카크 골대 앞에서 다 날리고 뭐 그러면서 어떻게 또 주워 넣어가지고 승리를 가져오면서, 슬로바키아 입장에서 이 경기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마지막 경기도 루마니아랑 솔직히 조금 여유가 있어요. 여기서 무만캐도 3위 자리로 가도 경쟁력이 뭐 어느 정도는 있는 상황이라서 요거 솔직히 우크라이나가 사실 친선전에도 몰도바전 대승을 제외하고는 솔직히 찬스를 좀 잘 못 살리고 좀 그랬던 내용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유로에선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우크 쪽으로 봤었는데, 뭐 그런 경우도 많잖아. 뭐 독일 같은 경우도 갑자기 대승하고, 터키도 A매치 때 장난질만 주구장창 치다가 맨날 찬스 다 놓치고, 유로 들어오니까 또 귀신같이 또 승리 거두고 그런 모습들을 좀 기대했는데 우크가 그런 모습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지난 경기도 루마니아 상대로 오히려 평가전보다도 더 빈공이었고 루마니아의 잘 조직된 모습에 또 당했었는데, 슬로바키아도 지난 벨기에전 솔직히 열세 포지션이긴 했습니다만 나름 또 좋은 역습이나 이런 것들도 가져갔던 부분도 있어서 요 기세가 좀 넘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슬로바키아 프렌 쪽으로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조직력과 이런 것들을 지난 벨기에전, 특히나 이 조의 제일 강한 팀 상대로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좀 이어갈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보통 이렇게 좀 이변이 났던 조가 어지럽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기서 우크가 이겨버리면 진짜 이 조가 되게 어지러워지거든요. 그죠? 이것도 벨기에가 이긴다고 가정하면 다 1승 처먹고 마지막 경기에 또 판가름 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서 아주 추천드리지는 않는다. 주력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슬로바키아 프렌 쪽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폴란드 대 이제 오스트리아. 요조는 프랑스랑 네덜란드죠. 어쨌든 간에 두 국가 모두 이제 사실상 좀 3위 자리를 노려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앞에 요 두 팀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또 1승씩 먹었잖아요. 그래서 좀 3위 자리 싸움에 있어서 어제 세르비아 경기가 진짜 어이없게 무승부가 나왔는데, 물론 무승부가 나와도 마지막 경기 또 이겨버리면 되기는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뭐 덴마크, 잉글랜드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엔 좀 빡세니까 이게 좀 조가 졌죠. 어쨌든 조 같은 경우, 요거 매치업 같은 경우도 뭐 각각 맞대결이 프랑스,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뭐 승리를 거두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반드시 또 승패가 갈려야 되는 매치로서 좀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 전력은 오스트리아가 더 좋습니다. 물론 폴란드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는 저기 네덜란드 상대로 잘 싸운 것처럼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네덜란드가 압도했던 경기라고 좀 보고요. 공격적에서의 찬스도 많았었고 수비적으로 많이 흔들렸죠. 그나마 공격을 폴란드가 조금 잡기는 했어요, 찬스 자체를. 근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 지난 프랑스전에 봤듯이 뭐 조직적인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프랑스 역시도 고전했던 구간이 분명히 있었고, 물론 이제 라인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앞에 나가서 압박하고 은바페의 빠른 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스트리아가 뒷공간에 대한 약점을 노출했었죠. 근데 폴란드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한 강점이 있는 팀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미드필더에서의 이제 뭐
점유라든가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오스트리아의 기본적인 압박을 감당하기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벅차 보인다.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사이즈인데 어쨌든 지난 경기만을 봤을 때는 오스트리아가 솔직히 뭐 프랑스 상대로 잘 비볐던 포인트도 있습니다만 전방에서 이제 마무리, 그러니까 해결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확실히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좀 좋은 슈팅이 나왔어야 되는 그런 공격 장면에서 이제 무산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수비진 자체가 다르기는 해요. 프랑스 수비진은 뭐 골키퍼 포함해서 대체로 다 월드 클래스급이고 폴란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저는 오스트리아가 훨씬 유리하다. 배당도 나쁘지도 않고 오스트리아 사이드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프랑스는 잘 모르겠어요. 패스. 조별 예선 단계에서는 패스를 하고, 그리고 메이저로 넘어가서 시카고 컵스 대 뉴욕 매치. 이마나가 대 퀸타나. 어쨌든 간에 매치 같은 경우는 저희 텍사스를 상대로 이제 위닝을 거두고 왔고, 컵스도 샘프 상대로 마운드가 박살난 샘프 상대로 이제 가까스로 이제 위닝을 좀 거뒀는데 간만에 위닝인 것 같은데 컵스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나마 컵스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빠따가 조금 샘프 상대로 솔직히 많이 쳤어요. 빠따로 이겼어, 빠따로. 3경기 동안 이제 6.5점 6점 하면서 그동안 거의 뭐 빠따가 굳어 있었는데 그나마 좀 쳤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사실 뭐 어쨌든 간에 좀 한 경기는 에러빨로 좀 점수 내기도 했고 뭐 좀 바람의 영향도 어쨌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은 또 어떨지 모릅니다. 오늘은 기준점 8.5, 물론 이만하긴 합니다만 퀸타나도 감안했을 때 언더가 개정배인 걸 보면은 바람이 이제 도움을 주지는 않는 날로 보여요. 근데 어쨌든 이마나가 대 퀸타나, 이마나가 이제 최근에 조금 흔들렸던 구간도 분명히 있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다시 좀 호투하는 양상으로 좀 가고 있고 5월에 좀 늘어났었던 볼넷 비율도 다시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대신 조금 이마나가 조금 읽히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 너무 강력했고 피칭 스타일이 좀 단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홈런 비율은 최근이 그래도 가장 좀 높은 부분이긴 합니다. 뭐 타자들도 적응해 가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뭐 미러키 화삭 뭐 4.1이닝밖에 소화하지 못하게 했었는데, 뭐 본인도 여러 차례 이마나가가 다른 구종들 좀 더 던지고 할 부분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저 경기들 이후로 변화구 구사 비율을 늘리면서 타자들을 다시 한번 좀 까다롭게 만들면서 대처해 나갔고 그게 조금 통했죠. 어쨌든 간에 최근 2경기 신시전 6.2이닝 2실점, 뭐 세인트루이스전 7이닝 1실점으로 다시 반등해 그런 또 다른 구종들을 좀 사용함으로써 반등에 좀 성공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매치 같은 경우 그래도 신시나 세인트루이스보다는 사실 좌투 상대로 더 강점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매치는 이미 이마나가를 한번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 이마나가 엄청난 호투를 달리던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7이닝 동안 매치가 꽁꽁 묶여 있었고 그때는 매치가 개쓰레기였잖아. 그리고 근데 어쨌든 최근에 매치 타선이 나쁘지 않고 지난번에 한번 봤었던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이마나가가 아주 깔끔한 내용과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딱 콜스 정도 기대치, 6이닝 3실점, 진짜 잘 던지면 6이닝 2실점, 뭐 그 정도 사이즈지 않을까 싶고, 퀸타나 같은 경우 최근에 기복이 너무 심해요. 일단 뭐 홈에서 3점대, 원정에서 6점대, 홈 원정에서 기본적으로 기복이 심하고 뭐 피안타율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홈과 원정에서. 근데 신기한 게 피홈런은 홈에서 9개, 원정에서 3개야. 홈에서 훨씬 더 많이 맞았는데 방어율은 원정에서 높은 부분에 있어서도 뭐 그냥 안타 자체를 원정에서 훨씬 더 많이 맞는다는 부분이겠죠. 뭐 기본적으로 컵스 상대로 강점이 있었었고, 이게 근데 컵스 빠따를 믿어줘야 되나 그게 조금 문제예요. 한참 안 터지다가 진짜 직전 샘플 시리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점수를 좀 냈는데 그것도 사실 선발을 공략하지는 않았어요. 불펜을 털어서 점수를 좀 냈던 경기들 대부분. 뭐 로고넴이나 이런 애들 다 앵간치 잘 던졌잖아. 뭐 그랬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게 선발 매치하면 당연히 이마나가 위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컵스 불펜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지난 앞선 2경기에서도 전부 다 한 점 차에 진땀 승리였고
매치 같은 경우도 한창 불펜이 불안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6월 들어서 안정감을 그래도 많이 찾은 모습이거든요. 컵스는 최근에 또 키건 탐슨이라는 애도 필승조인데 얘도 피로노적으로 지금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서 쓸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컵스는 지금 필승조가 없는 수준이야. 필승조 애들이 올라오면 개처맞아요. 뭐 네리스 이런 마무리도 올라오면은 여지없이 그냥 한 2명씩 출루 주잖아. 거기서 더 맞으면 불론인 거고. 뭐 어떻게 개뽀록으로 막을 때도 있었고. 뭐 그랬던 부분이라 저는 선발에서 당연히 컵스가 좋은 건 알겠는데 매치도 이만화가를 한번 봤었고 매치도 최근에 승률이라든가 전체 타선이 좀 살아가는 구간들 좀 감안했을 때 이거 글쎄요 정배가 뭐 아주 메리트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이만화가 경기로 솔직히 역배나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형님들 알잖아.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굳이 보면은 매치 프렌에 8.5 오버 보겠습니다. 굳이 둘 다 보면은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피츠버그 대 이제 템파베이. 피츠버그는 TBD, 템파베이는 페피오트. 뭐 피치 같은 경우 TBD긴 한데 아마 지난번에 요 로테이션 타이밍에 썼었던 그 오티즈를 이제 벌크 가이로 뒤에 롱으로 붙여가지고 뭐 오프너를 쓰든 아니면 아마 오프너를 쓸 것 같기는 해요. 오티즈도 지난 시즌에 선발로서 망했다가 올 시즌 불펜에서 많이 살아났거든요. 지난번에 또 벌크 가이로 나와서 상당히 좋았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오프너 쓰고 뒤에 오티즈 좀 붙이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고 어쨌든 불펜에서 나오는 오르티즈는 나름대로 꽤나 지금까지는 매서운 모습이다. 특히나 템파베이가 우한 상대로 솔직히 그렇게 강점이 없는 팀이기 때문에 또 오늘 미네소타와 연장 승부도 있었고 원정 경기에서 특히나 그 경기 좀 비가 왔었던 매치 같거든요. 뭐 관중들도 다 우비 쓰고 있었고 했던 부분에서 체력 소모가 좀 있을 포인트예요. 불펜 소모도 있고 그런 부분인 거고 페피옥 같은 경우 지난번에 애틀란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패스트볼 자체는 되게 좋아요. 구속대도 뭐 90말 중반 높게 나면 후반까지도 찍히고 무브먼트도 수직 무브먼트도 상당히 좋고 좋은 공인데 변화구가 쓰레기라고 그때 당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최근에 변화구 제구가 아예 안 돼요. 실투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패스트볼도 비교적 공이 가진 위력에 비해서 변화구가 그냥 쓰레기 같다 보니까 패스트볼 자체도 위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뭐 체인지업이나 슬라이더 애초에 구종 자체도 다양하지 않은데 둘 다 고장나거나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고장나 버리던가 그런 경기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실점이 너무나도 많죠. 물론 뭐 홈에서 표면적으로 보이기에 홈에서 5점대 원정에 3점대긴 한데 그거는 이제 좀 상태가 괜찮을 때 좀 그랬었고 최근은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좀 불안합니다. 직전 애틀란타 원정 경기도 4.2이닝 5실점 역시나 이제 체인지업이 좀 마탱이가 가면서 상당히 고전했었고 그전 경기 마이애미 원전 6이닝 3실점 그러니까 마이애미치라는 상대 팀 그러니까 마이애미 상대로 아직 6이닝 3실점이 그렇게 잘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근데 어쨌든 간에 다만 뭐 피치가 무조건 털 수 있는 사이즈라고 보기에는 좀 걱정되는 포인트는 피치는 애초에 우타자들이 좀 질비한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페피옥 같은 경우는 이제 우타자 상대로는 볼넷이나 이제 장타 허용률이 조금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게 조금 걸리고 어쨌든 간에 최근에 피치 보고 빠다가 최근 두 경기 연속 1득점에 묶여 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걸리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페피오가 털린다고 보기엔 조금 무리인 정도 사이즈로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다시 올리신 건가 뭐죠? 그 레명이 어서 오시고 말씀이 어서 오시고 방송이 튕겨가지고 다 시켰어요. 어쨌든 간에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발에 있어서 피치가 꿀리는 사이즈인 것 같지는 않고요. 뭐 템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미네소타랑 연장 스무까지 했었고 뭐 체력 소모가 비까지도 와가지고 충분히 있을 만한 타이밍에 휴식일 없이 바로 들어가잖아 또 이 경기가. 그리고 최근에 피츠버그가 뭐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피츠 분석 때마다 불펜이 확실히 최근에는 좀 안정적이긴 해요. 옛날엔 불펜이 계속 털렸거든. 뭐 배드나르고 뭐 그냥 계속 맞아줬잖아. 근데 배드나르 뭐 최근에 한 점씩 주는 경기들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세이브를 올려주고 세이브 상황에서 매 경기 세이브를 올려주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세던맨이 그 누구야 홀더맨이나 그 제프먼 이런 애들도 최근에 계속해서 잘 막아주고 있는 사이즈예요.
거기에 템파베이 같은 경우 오늘 뭐 연장 승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도 뭐 파이어뱅크스 털렸고 많이 던져서 또 얘는 내일 나오지도 못해요. 뭐 아담 같은 경우도 최근에 꾸준히 연투했던 부분들, 불펜 소모 자체도 템파베이가 훨씬 많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저는 피츠버그가 유리한 것 같습니다. 피츠버그 승 쪽으로 보고 넘어가고요. 필라델피아 대 애리조나. 일단 타이완 워커 대 몽고맨이 진짜 선발부터 진짜 머리 어지럽다. 그러니까 워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볼티전 분석할 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좀 반등한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전에 워커가 나왔을 때 그냥 무지성 오바 찍거나 이 새끼는 맞아야 됩니다. 다른 애들 다 잘 던지니까 한 놈은 죽어야지 하면서 그냥 오바 주력으로 바로 받고 했었는데 매치전 이후로 확실히 반등된 사이즈를 제가 잘 봤었고 볼티전에 그래서 호투를 했었죠. 예상외로. 물론 3실전 주긴 했습니다만 5.2이닝 먹어줬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 이유를 제가 구종에 대한 구사 비율이 최근에 좀 달라졌다. 그러니까 커터가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워커가. 근데 커터 비율을 많이 좀 줄이고 대신 커브가 좀 효과적이었는데 커브 비율을 늘렸어요. 이게 좀 맞아떨어지면서 이전에는 뭐 한창 쳐맞으면서 강판 당하거나 뭐 4에서 6실점씩 줄 때보다는 확실히 본인의 리듬을 찾긴 했다. 그래서 애리조나가 오늘 어느 정도 공략할지 솔직히 쉽게 예측이 안 돼요. 반등한 건 맞기는 해. 이전처럼 무조건 쳐맞는 사이즈는 아니야. 근데 워커를 신뢰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딱 그 정도 사이즈인 것 같고요. 몽고메리도 똑같아요. 애초에 몽고메리가 지금 정도의 방어율인 것 자체가 좀 에바잖아요. 스넬이나 몽고메리나. 뭐 직전 근데 화삭전에 어쨌든 5이닝 1실점 비자책이었습니다. 그 전에 에인절스전도 5.2이닝 6피안타 1피홈런 있긴 했습니다만 3실점으로 한창 쳐맞을 때에 비해서는 반등하긴 했는데 근데 이것도 상대가 에인절스랑 화삭이긴 했어요. 엄청 막 신뢰할 정도는 아니죠. 뭐 화삭전에 호투할 수 있는 거고 에인절스가 뭐 좌투 상대로 잘 치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3실점 주긴 했으니까 홈런도 맞았었고 그래서 이게 선발이 둘 다 좀 반등하는 분위기가 있는 투수들이거든요. 워커는 확실히 좀 반등 사이즈고 몽고맨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 시즌 두 선발의 부진 전체적인 사이즈에서는 부진하니까 9.5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상으로는 9.5오버를 치는 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둘 다 뭐 불펜이 그렇게까지 약한 팀도 괜찮은 팀이고 선발에서 점수가 많이 나지 않으면 후반에 굳을 가능성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9.5 언더로 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언더 찍게 막 좋은 매치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뒤져도 이상하진 않아. 워커든 몽고메리든 사이즈 자체가 그죠? 근데 어쨌든 상당히 높은 기준점을 받았기 때문에 또 언더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보고 승패로 간다 하면은 필라가 좀 더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냥 내일 제킬러 때 가고 싶어요. 내일 제킬러거든. 차라리 나는 갈 거면 내일 가고 싶어. 그래서 언더만 보고 넘어가고요. 네 번째 디트로이트 대 화삭. 지난번에 매치업 그대로 만났죠. 지난 3월 말이었나? 플레어티 대 패대. 그때 화삭이 이겼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만났는데 플레어티가 직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 부상 이슈로 전전 경기였던 텍사스전 중간에 투구수 69에서 무실점 피칭하다가 내려왔고 그 이후에 로테이션 한번 걸은 다음에 직전 휴스턴 경기 등판이었죠. 그래서 휴스턴전에 제가 본래 컨디션이라면 앵간하면 호투한다 하면서 풀엔 봤었고 실제로 저도 풀엔 배팅했었고 근데 그 직전 부상에 대한 여파가 어떨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근데 본인은 괜찮다 한다 했는데 잘 던졌어요. 뭐 부상에 대한 그런 후속 기사나 이런 것들도 전혀 나오지 않았고 괜찮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잘 던질 가능성이 높아요. 뭐 플레오티가 근데 어쨌든 그런 부상에 대한 여파가 있은 이유로 페스티벌 평균 규속이 좀 유의미하게 줄긴 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좀 낮춘 느낌이 있는데 관리 차원이나 뭐 위기 때나 그럴 때는 조금 다시 구속대가 올라가고 평상시에는 평균 규속이 좀 낮아졌어. 근데 뭐 그럼에도 호투를 했었거든요. 휴스턴전에서도. 오늘도 화삭 상대로 충분히 호투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긴 한다. 다만 약간의 불안 요소라면은 허리가 또 허리병이 또 언제 도질진 몰라요. 지난번에 텍사스전에도 한번 도졌으니까 그게 뭐 그나마 불안 요소라면 불안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앵간하면 호투할 것 같다. 그리고 패디 같은 경우는
홈과 원정에서 어쨌든 올 시즌 갭이 좀 심하죠. 홈에서 0점대고 원정에서 5점대였나? 아무튼 간에 부진한 내용이었지만 최근에 뭐 애리조나 시애틀, 뭐 컵스 미러키 원정 4연전이었거든요. 애리조나전 6이닝 2실점, 시애틀전 7이닝 1실점, 컵스전 5이닝 3실점, 미러키전 5이닝 4실점으로 미러키전이 제일 아니지 애리조나전이 제일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호투를 해가고 있어 원정에서도. 그래서 원정 방어율 자체도 계속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 오늘도 디트로이트 빠따예요. 디트 빠따가 진짜 최근에 너무 못 치거든요. 저번에 한번 휴스턴 전에 그 스파게티 땜빵 선발로 나왔을 때 그때 누구였더라? 벌랜더 런 때리고 그때 한번 원기용 날리고 다시 또 몇 점이야 이게 경기당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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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점 이게 사람 새끼들입니까 형님들? 심지어 그 13점 냈을 때 그때 직전 경기도 헌터브라운한테 묶여가지고 빵점 냈어 우리 언더가서 먹었을 때. 최근 6경기 중 5경기가 1점 이하입니다. 와 근데 패디가 최근에 호투의 내용이 있잖아 원정에서. 그래서 진짜 오늘은 칠라나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이게 패디를 믿기도 좀 그런 게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호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전 애리조나전에 6이닝 2실점 했을 때 108구를 던져서 108구를 평균적으로 한 99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던졌었는데 패디가 플러스 정도 99 플러스 정도 던졌는데 108구나 던졌어요. 확실히 엄청 많이 던지긴 했다. 그렇다고 휴식일이 존나 길었던 것도 아니고 확실히 힘이 빠진다면 오늘 좀 힘이 빠질 만한 타이밍인 걸 고려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디트로이트가 몇 점은 낼 것 같아요. 털지는 못해도 몇 점은 낼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티가 막아주고 불펜 가면 뭐 화석 불펜 쓰레기잖아요. 디트로이트가 뭐 불펜이 시즌 초반처럼 아주 강하지는 않아도 뭐 막아줄 수 있는 사이즈는 나오니까. 그리고 뭐 최근에 저득점에 했던 것도 뭐 블랑코나 뭐 프리드 뭐 레이날도 로페즈 좀 강력한 투수들을 많이 만났던 것도 있고. 그래서 디트 승에 마이는 차마 못 찍겠습니다. 참고로 플레이오티가 홈 경기 등판했을 때 1승밖에 없거든요. 그 나머지 전패야 팀이. 1승 4패인가? 근데 그 1승도 한 점차 승리였어요. 그래서 이 차마 마이는 못 보겠고 기록적인 부분이 좀 쫄려서 언더까지 보겠습니다. 분석을 하면 열이 나는지 아우 더워 에어컨 켜야겠어. 넘어가고요. 다섯 번째 뉴욕 양키스 대 애틀란타. 이 경기 잘 모르겠습니다. 로돈 대 세일 선발도 막강한 선발끼리 막강한 자완 파이어볼로끼리 좀 세일은 지금 파이어볼로까지는 아닌가? 어쨌든 붙었는데 양키스가 맛이 가긴 했어요. 확실히. 저도 뭐 맨날 양키스 찍었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양키스 뭐 시도 때도 찍었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볼팀 프렘 받고 힐 털린다고 보고 저지가 나왔으면 오바만 보고 넘어갔겠습니다만 뭐 오바까지도 어쨌든 봤었죠. 양키스가 최근에 일단 선발 그러니까 불펜도 빠따는 뭐 여전히 그래도 힘이 있어요. 근데 선발도 불안하고 불펜도 불안해요. 불펜은 원래 조금 솔직히 믿음이 없었고 선발은 일단 선발 투수들 자체들도 좀 기복이 지금 좀 많이 생겼는데 시발 그냥 자동문이야 도루. 달리면 그냥 도루입니다. 특히 트레비뉴 나왔을 때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볼넷이든 단타든 내보내면 그냥 2루 3루까지가 있어. 볼티전에도 볼넷인가 내줬는데 3루까지 달려가지고 힙풀 쳐서 1점 얻는 거 보고서 아 이거 양키스 이제 못 가겠다 싶더라고요. 여지없이 오늘도 개 털렸고. 그래서 애틀란타가 초에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애틀이 사이즈가 더 정된 게 맞는 것 같아요. 양키스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웰스를 좀 많이 쓰던가. 근데 뭐 오늘도 웰스를 안 쓰더라고요. 똑같이 당하고 그리고 그랬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신뢰할 포인트가 없다라고 보고 굳이 보면 그냥 오버 보겠습니다. 어쨌든 양키스가 불펜도 불안하고 지금 선발에서도 뭐 로돈 같은 경우도 지난 경기에 좀 많이 불안하긴 했잖아. 물론 로돈이 한 경기 크게 흔들려도 이름값이 있어서 그런가 바로 반등하는 사이즈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오늘 또 모르죠. 기준점도 굉장히 낮게 잡혔고 뭐 세일 같은 경우도 양키스 빠따를 좀 감안했을 때는 깔끔한 피칭을 기대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7.5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시내티 이제 보스턴 에버트 대 커터 크로포드인데 글쎄요 보스턴 반대를 보기에는 지금 솔직히 내가 볼 땐 빡세. 그러니까 선발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거나 막 그러지 않은 이상 지금 보스턴 반대를 보기 쉽지 않지 않나? 물론 제가 보스턴 최근 연승 기간 동안 가지는 않았어요.
가지는 않았는데 왜 안 갔지? 그래서 평일에 흐름이 안 좋았나? 보스턴이라도 그냥 무지성 갔어야 됐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빠따도 너무 잘 치고 있고, 특히나 에버 같은 경우가 올 시즌 잘하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흔들리고 있어요. 또 기본적으로 뭐 올 시즌 계속해서 위력적이었던 체인지업이 최근에 급격하게 좀 흔들리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닝도 지금 길게 못 가져가고 있죠. 최근에도 뭐 5이닝 간신히 좀 버티는 부분이고, 뭐 실점도 늘고 볼넷도 당연히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타이밍에 커터 크로포드 같은 경우 이제 5월 말에서 6월 초에까지 이제 불안했던 기간이 있었는데, 이 새끼 필라전에 이어서 양키스전까지 연속 홀스를 찍었어. 아, 양키스전 보는데 진짜 답답하더라고. 그때 양키스 갔었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은 반등하는 모습. 피홈런 자체는 줄진 않았는데 뭐 피안타율이나 뭐 특히나 위기 관리 능력이 좀 좋았었죠. 뭐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잘 막아줬던 부분이라, 말씀드렸듯이 선발에서 비슷비슷하더라도 빠따에 대한 기대감이 보스턴이 지금 당장이 훨씬 좋아요. 계속해서 연승 구간이기 때문에, 특히나 신시내티가 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점수가 안 나잖아 신시가. 분위기 차이가 좀 난다. 선발에서 압도적인 부분이 있지 않고서야 지금 당장 보스턴의 반대를, 그러니까 패스할 수는 있어도 반대를 좀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보스턴 승에 뭐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클리블랜드 대 이제 토론토. 일단은 토론토가 TBD인데, 일단 클블 먼저 보자. 뭐 클블도 뭐 시애틀 상대로 위닝 오늘 뭐 거두면서 카스티오 역시나 좀 많이 흔들리긴 하더라고요. 저게 좀 불안했었는데, 시애틀이 빠따가 확실히 개쓰레기야. 불펜에서 제가 조금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무사일리론가 141루에서 그냥 병살 치는 거 보고, 아, 그냥 클 프로볼 봤어야 됐구나 싶었는데, 어제 딱 하나 틀렸거든 시애틀 승본 거.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카라스코입니다. 오늘 선발은 기본적으로 카라스코고, 뭐 토론토 같은 경우 야리엘 로드리게스가 오늘 선발 등판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카라스코는 사실 기대치가 없죠. 또 최근에 토론토가 봤었고 5이닝 동안 5실점을 안겨줬었던 지난 토론토 홈에서의 얼마 안 됐어요. 한 일주일 됐나? 2주 됐나? 1주 됐나? 10일도 안 됐어. 그래서 다시 보는데 원래도 존나 못 던져. 그래서 카라스코 선발일 때는 클블을 웬만하면 그냥 안 찍는 게 좋습니다. 잘 못 이겨요. 기대치가 없다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야리엘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 이제 TBD긴 합니다만 아마 야리엘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또 모르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유력한 선발 후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최근 마이너에서 3, 4이닝 정도씩만 계속 던졌어요. 올 시즌 4월에 메이저리그에서 던질 때도 이닝을 길게 못 던졌죠. 그러니까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이닝을 지금 소화하지 않고 있어서 오늘도 한 3, 4이닝 던지고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마이너에서도 그랬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마이너 기록 자체는 1점대 방어율이고, 최근 2경기 7이닝 동안 삼진을 17개인가 잡았어. 확실히 구위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삼진 잡는 능력을 보여주자마자 바로 이제 메이저 콜업 해가지고 또 다시 한번 뭐 클블전에 좀 쓸려는 것 같은데, 제구 관련 이슈가 있는 선수긴 하죠. 볼질하면서 또 무너질 수도 있긴 한데 3, 4이닝 정도는 제가 볼 때 나쁘지 않게 막아줄 것 같다, 야리엘 같은 경우. 어쨌든 저는 이 경기는 애초에 카라스코가 불안하고, 야리엘이 지금 당장에 올라온 타임이 기대치가 있는 상황에서의 등판이라, 둘 다 이닝은 기본적으로 못 먹지만 야리엘이 조금 더 낫다라고 좀 보고요. 불펜 상황 같은 경우도 클블이 지금 당장 불펜에 대한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도 뭐 점수가 크게 나지 않았던 상황인데도 필승조들을 못 올려, 게디스나 이런 애들 못 올라왔죠. 초반에 너무 많이 던져가지고 클라스 말고는 못 올라왔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애틀이 득점 찬스에서 병살 갈기면서 이제 게임이 그냥 완전 넘어갔었는데, 내일 같은 경우 카라스코가 이닝도 많이 못 먹고 클블이 불펜 소모도 심한 시점에서 크게 무리할 만한 포인트가 없어요. 클블 같은 경우 또 중부에서 또 꽤나 차이가 나게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토론토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뭐 카라스코 일주일 전에 봤고, 야리엘은 클블이 처음 볼 겁니다. 그래서 더 메리트가 있는 타이밍이고 해서 토론토 역배 프랭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반 9.5바 보겠습니다. 9.5바. 야리엘도 맞을 수도 있어요. 카라스코는 맞는 게 사실 기정사실이고, 야리엘도 점수 줄 수 있지. 거기에 이제 불펜 가도 클블이 좀 불펜 아낄 수도 있고, 토론토 불펜은 뭐 항상 뭐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9.5바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대 이제 캔자스.
똥대 똥입니다. 똥대 똥. 진짜 둘 다 왜 이렇게 못해 근데? 야 켄자 진짜 못하더라 오늘. 메인으로 갔다가 진짜 여러 번 후회했어. 여러 번. 빠따가 왜 그래 진짜. 한 번도 제대로 치는 꼴이 없어. 그냥 솔로 홈런만 3번 갈겼어. 뭐 좀 연타로 좀 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짜로. 그마저도 이제 마지막 불펜 불안해가지고 진짜로 무릎 꿇고 그냥 빌었습니다. 진짜 뭐 개뽀록으로 이기더라고. 어쨌든 이발디 대 싱어. 이발디 같은 경우 지난 시애틀전에 시애틀 원정 경기에서 볼질하다가 멸망했죠. 3이닝 4실점으로 부상 복귀 이후에 3경기째였는데 상당히 좀 부진했었지만 홈에서는 2점대입니다. 그래도 원정에서 5점대. 애초에 홈 원정 좀 뭐 그게 있고 기대치는 여전하긴 한데 기록적으로 봤을 때 켄자전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약했던 좀 모습이고 싱어 같은 경우도 몇 주 전에 좀 그 몸 상태 이슈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죠. 그 몇 주 전에 몸 상태 이상으로 로테이션 한번 걸렀었고 그 경기 이후로 매 경기 불안한 피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쳐맞는다 하잖아. 계속 불안하고 클블전은 4이닝을 못 채웠고 양키스전 5.2이닝 7실점 6자책에 지난 다저스전도 6이닝 3실점으로 컬스는 찍었습니다만 피홈런이 3개였습니다. 심지어 이기고 있을 때 세 방 쳐맞지 않았나? 어쨌든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흐름이라서 오늘도 제가 볼 땐 싱어 불안해요. 당연히 이발디가 세탁할 가능성이 지난번에 시애틀 상대로 쳐맞았기 때문에 더 높다고 좀 보여지고 뭐 당연히 선발은 텍사스가 우위고 말씀드린 대로 둘 다 경기력이 최근에 좀 문제가 있는데 텍사스가 이번 캔자스 시리즈에 슈어저 복귀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어떤 기대감이라던가 집중력을 얻을 수 있는 좀 왜냐면 에이스가 좀 복귀하면 확실히 좀 힘을 얻잖아.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텍사스는 어쨌든 간에 뭐 저희 매치와이 시리즈에서 마지막에 또 뭐야 빠따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었거든요. 한 번은 불펜이 털려서 역전패 당하고 마지막 수입전에 그래도 승리를 좀 가져왔던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선발도 텍사스가 낫고 불펜도 지금 캔자보다는 텍사스가 나은 것 같아요. 빠따도 텍사스가 나은 것 같다. 그래도 둘 다 똥대 똥이긴 한데 미약하게나마 모든 부분에서 텍사스가 좀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텍사스가 나아 보인다. 텍사스 승 쪽으로 보겠습니다. 경기가 9번째 휴스턴 대 볼티모어. 일단은 오늘 휴스턴이 그 마이너 콜업 블라세? 어쨌든 간에 마이너 콜업한 놈인데 이 새끼 트리플 A 성적도 없는 것 같아요. 더블 A에서 존나게 잘 던져고 뭐 볼삼비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좋은 모습을 보여서 바로 이제 좀 되는 부분인데 작년에 이제 좀 드래프트 된 것 같고 유망주 순위 10위인가? 그러니까 좀 기대치가 있는 유망주기는 해요. 근데 볼티모어야 상대가 거기 그레이슨 로드리게스요. 귀신같이 저런 애들 올라와가지고 호투하는 경우 우리 한두 번 본 거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글쎄요 볼티모어가 최근에 너무 무섭기는 해. 물론 양키 시리즈는 오늘도 불펜이 솔직히 막 그 어빈이 이닝 은근히 많이 못 먹어줘가지고 적당한 소모가 있긴 했었는데 글쎄요 저 마이너 딸이 선발 나왔을 때 또 그레이슨 로드리게스잖아. 볼티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뭐 분석적으로는 크게 뭐 얘기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던져버리면 어쩔 수 없지. 약간 그런 느낌의 경기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10번째 콜로라도 대 이제 워싱턴. 다코다 오드슨 대 허츠. 물 먹어야지. 허드슨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호투 빈도가 조금 있기는 해요. 귀신 같은 호투를 최근에 좀 하고 있기는 해. 홈에서 방어율이 대신 7점대고 원정에 3점대예요. 쿠어스에서 굉장히 유독 약하고 뭐 그런 모습은 있는데 최근 경기로 조금 생각을 했을 때는 호투하는 빈도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필라전에도 6이닝 2실점이었고 피치전에도 5.1이닝 3실점. 그러니까 비교적 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버텨줬었고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신시전은 4.1이닝 4실점으로 많이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예전보단 나아요. 예전에는 이닝도 못 먹었어. 이닝을 먹으면 막 4점 이상씩 줬어요.
그거보다는 확실히 최근에 호투 빈도가 좀 늘어나긴 했다. 지난번에 다저스전에 7이닝 1실점에 말도 안 되는 호투도 한 번 했었고, 특히나 이제 상대가 워싱턴이잖아요. 워싱턴 빠따가 최근에 말도 안 될 정도로 다 죽어 있고, 물론 이제 좀 쿠어스에서 스치질 하려고 또 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도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좀 믿기 어려운 사이즈고, 허츠 같은 경우 올 시즌 데뷔한 어쨌든 신빙이죠. 지난 마이애미전 6이닝 1피안타 13K 무실점. 물론 상대가 마이애미긴 했습니다. 상대가 마이애미긴 했는데 어쨌든 미친 피칭을 했고, 이제 유망주 신빙이라 그런지 잘 안 맞나 봐가지고 지금까지 3경기를 선발로 나왔거든요. 메이저에서 뭐 부진했던 적도 있고 이닝 못 먹고 내려간 적도 있고, 뭐 호투 제대로 호투를 했던 경기는 지난 마이애미전이 유일하긴 한데, 어쨌든 헛스윙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잘 안 봐서 그렇겠지. 처음 본 놈이다 보니까 만만하니까 휘두르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주력 구종이 어쨌든 뭐 빠른 패스트볼이나 체인지업이다 보니까 타이밍 싸움에서 조금 투수가 좀 유리하죠. 잘 안 만났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헛스윙률이 굉장히 높은데, 어쨌든 쿠어스에서는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안 맞는 게 중요해요. 구위가 좋고 막 그런 것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안 맞는 게 중요한데 허치가 헛스윙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값이나 좀 기대치에 비해서 또 직전 경기 호투의 기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라. 근데 어쨌든 이게 확신할 수는 없어요. 커드슨 같은 경우도 기복이 분명한 부분이고, 홈에서 어쨌든 7점대잖아. 거기 허츠 같은 경우도 쿠어스에서 첫 등판이잖아, 메이저리그에서는. 그래서 쳐맞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이즈인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엔간치는 던질 것 같아요. 허드슨도 워싱턴 빠따 생각하면 적당히 던질 것 같고, 허츠도 처음 보는 부분에 있어서 콜로가 생각외로 헛방망이 좀 많이 돌린다면은 11.5라는 기준점은, 물론 둘 다 개쳐맞고 금방 또 오버가 날 수도 있는 기준점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느낌적인 느낌을 좀 감안했을 때는 조금 높지 않나 라고 좀 보여져서 11.5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쪽으로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오클드 미네소타, 이 경기는 패덱 때문에 어려워. 패덱 때문에 지금 현재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 중에 기복이 가장 심한 놈 중에 한 명이, 거의 가장 심하다고 말해도 될 정도가 될 정도의 놈이 저 파닥몬입니다. 기록적으로도 심해요. 그러니까 그냥 좀 애초에 그냥 꾸준함이 없어. 어떤 날은 페스티벌 평균 구속이 90마일 중반대까지 나오고요. 어떤 날은 90마일 극초반까지 나오고. 이렇게 많이 차이나, 제가 뭐 맨날 매일같이 데이터를 보잖아. 분석하면서. 뭐 몇 달째 그냥 2달 넘게, 3달째 보고 있는데, 이렇게 좀 그냥 막 구속돼도 그렇고, 이 새끼 분당회 전수도 막 경기마다 100회 가까이나 오락가락해요. 보통 제가 설명드릴 때 이 새끼 직전 경기 안 좋았다 할 때 이제 뭐 평균 구속 1마일에서 진짜 많이 떨어지면 2마일 떨어지고, 뭐 분당회 전수도 뭐 100회 가까이 떨어진다 하는데, 이 새끼는 그냥 맨날 그래, 맨날. 사실상 뭐 진정한 갬블러 투수고 예측이 그냥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시즌 어중간한 기록도 없어요. 미친 호투를 하던가 아니면 개쳐맞던가, 뭐 혹은 뭐 이닝도 못 먹고 개쳐맞던가,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그나마 딱 애매했던 기록이 딱 한 번밖에 없어. 6이닝 2실점이나 뭐 5이닝 2, 3실점이나 그 정도가 딱 어느 정도 호투를 했다, 딱 그 정도 느낌이잖아요. 개 호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기록이 14번 등판 중에 한 번밖에 없어요. 텍사스는 5이닝 2실점. 그 외에는 막 6이닝 무실점, 막 8이닝까지 던진 적도 있고, 아니면은 막 4실점 이상이야 그냥. 아니면 5이닝도 못 먹고 강판 당하거나. 조울중 선발입니다, 기본적으로 패덱이. 그래서 오늘 또 어떨지 몰라요. 터지면 그냥 개 터지는 거고, 진짜 호투하면 또 그냥 막 6, 7이닝 오클 상대로 먹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클 빠따가 최근에 나쁘지는 않은데, 뭐 분석 자체가 불가능한 투수라고 좀 보여지고, 에스테스 같은 경우 홈에서 2점대, 원정에서 8점대. 제가 볼 때 이게 7.5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7.5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 미네소타가 최근에 불펜 소모 많았지. 오클랜드 지금 메이슨 밀러 오늘 못 나올 겁니다, 오늘도. 왜냐면 앞선 경기 연투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빠졌고 내일도 아마 안 쓸 것 같아. 서로 불펜도 뭐 아주 강한 상태도 아니잖아요. 근데 7.5를 받은 이유는 파낭몬이 호투를 하면 안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 에스테스 같은 경우도 홈에서 2점대입니다. 원정에서 8점대. 물론 홈에서 2번밖에 안 던지긴 했어요.
근데 기록적으로 막 어쨌든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7.5인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둘이 봤어요. 에스테스도 보고 파당문도 봤어. 둘 다 개쳐 맞았습니다. 에스테스도 지난 미네소타 원정 개쳐 맞았고 최근에 패덱도 주사위 1 떠가지고 그냥 개가 쳐 맞았고 그래서 금방 바로 직전 등판이었어요. 바로 직전 등판에 봤었던 거예요. 바로 다음 경기 또 보는 거고. 그래서 메리트가 있을까? 이게 7.5를 쫄 필요가 있을까? 뭐 서브라도 찍을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린 대로 뭐 미네소타도 불펜 소모진 많은 시점에다가 오클도 최근에 계속 이기는 경기에다 오늘도 접전 사이즈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모가 있었어서 저는 뭐 빠따도 나쁘지 않잖아 최근 둘 다. 저는 그래서 7.5 오버 보겠습니다. 7.5 오버로. 아 목이 갈라진다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샌디에이고 대 이제 미러키 시즈 대 레아. 오늘 샌디가 끝내기 치고 이기더라고. 어쨌든 오바 푸근하게 해줘서 중간에 굳는 거 보고 살짝 쫄았습니다. 1회에 5점인가 났는데 와 중간에 뭔가 굳는 분위기 나와가지고 살짝 쫄았는데 여지없이 불펜 털리면서 오바 띄워줬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당연히 급 자체는 시즈가 높아요. 근데 어쨌든 딜런 시즈가 좀 계속해서 좀 믿을만한 사이즈가 안 나와요. 좀 뭐 잘 치는 팀한테는 기본적으로 이제 구종 자체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시즈가 좀 슬라이더나 빠른 공에 좀 많이 의존을 그러니까 구사 비율이 높잖아. 다른 구종을 못 던지지는 않는데 왜 계속 그것만 던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투구 패턴이 읽히면서 본인이 뭐 아무리 구위가 좋고 잘 던져도 좀 맞아나가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CG의 가장 큰 문제는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고 실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홈런 맞아 맨날. 저도 몇 번 가면서 느꼈는데 존나 잘 던져 막 3자범퇴 계속해. 그러다가 뜬금없이 넘어가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리 뭐 피안타를 많이 안 준다 치더라도 피안타를 많이 안 맞는다 안타를 많이 안 맞는다 치더라도 점수가 계속해서 주고 뭐 쳐맞을 때도 쳐맞고 오늘 또 미러키입니다. 기대치가 뭐 아주 높다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 레아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어쨌든 간에 지금 성적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지난 시즌 뭐 4점대였고 그전에는 뭐 개 병신이었으니까 뭐 구종 사용 빈도 자체도 올 시즌에 조금 변화를 줬고 제구도 좀 좋아졌고 뭐 구체적으로는 뭐 슬라이더 비율이 올 시즌 10% 가까이 늘었죠. 좋은 건 맞는데 올 시즌에 3점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3점 후반대 되지 4점대 초반이 그래도 좀 어울리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어제 분석 때도 제가 브라이슨 윌슨이 좌타자 상대로 유독 약하다 샌디에고 상대로 공략당할 가능성이 높다 초반부터 그냥 개쳐 맞았잖아요 시작하자마자. 레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우투수스럽게 좌타 상대로 피안타율이 뭐 4푼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WOBA도 0.8이나 올라가고 실점도 훨씬 많이 허용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조금 더 약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볼 때 샌디가 또 칠 것 같아. 보통 샌디 바텀 믿으면 안 되는데 또 칠 것 같은 사이즈이고 또 시즈 같은 경우도 믿음직스럽지 못하잖아요. 최근 던지는 걸 봤을 때 특히나 이닝도 길게 못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샌디에고에 믿을 수 있는 불펜이 많지도 않죠. 오늘도 개쳐 맞는 모습들 고맙더라고요. 마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7.5를 받을 만한 것 같지는 않다. 7.5 오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호흡이 길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